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국내 조선 3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올해 기대가 됐었던 그 카타르선, LNG선 대규모 수주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내년에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업황 환경에서도 다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 3사 관련된 이슈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ETF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ETF 중에 팔라듐 ETF의 수익률이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 팔라듐 어떻게 쓰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최근 가격 상승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그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저금통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짜투리 동전을 이제 알뜰하게 저축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다른 금융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카타르 LNG선 수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실망감이 반영될 수 있지만 수주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년에 LNG선 수주가 다시 발주가 진행이 되면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쓸어 담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LNG 운반선 발주가 내년으로 이제 미뤄졌기 때문에 올해 실적 부진은 내년 실적 개선으로 좀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주요 선사들도 물량을 줄여서 약간 이제 목표치에 무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 선사들이 물량을 줄인 이유는 바로 이제 IMO 2020,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규제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앞두고 약간의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IMO 2020이 적용되게 되면 주요 선사들이 줄였던 물량을 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표 91%를 채운 삼성중공업만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목표치가 30-40% 정도 남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제 집중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목표치에 근접한 수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선 업황의 환경 자체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누계 발주량 추이를 보시면요. 2018년에 3,172만 CGT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6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7%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세계 발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업황 환경 속에서도 한국은 712만 CGT, 168짝의 36%를 수주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수주를 따내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진한 업황을 보인 가운데서도 한국 같은 경우 올해 누계 수주량 중에 LNG 운반선 비중이 약 38%로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은 수주만 이뤄져도 마진을 이제 끌어내기에 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일반 상선 위주로 수주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조선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LNG선 수주에 대한 경쟁력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뤄졌던 카타르 수주 물량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 조선업은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조선업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보통 이제 원자재 ETF라고 한다면 금 ETF, 원유 ETF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은 생소한 팔라듐 ETF라고 합니다. 팔라듐 ETF를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그 팔라듐 원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제해서 만든 것이 바로 보여지는 그 팔라듐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공해서
해서 이제 골드바를 만들듯이 팔라듐도 바로 이제 만들어서 실물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실물 거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팔라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주요 원자재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 추이를 보면요. KB스타 팔라듐 선물 특별 자산 상장 지수 ETF가 1개월 수익률 4.03%로 다른 원재료 ETF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팔라듐 ETF가 설정된 게 9월인데요. 9월부터 수익률을 보면 약 13%의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얻은 ETF는 원유 ETF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펙에서 그 원유를 추가적으로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했고 원유 ETF의 그 수익률도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원자재 ETF라고 볼 수 있는 골드, 그리고 은, 그리고 농산물 ETF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떠오르고 있는 ETF가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팔라듐의 매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 달러 강세 혹은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연동이 됩니다. 하지만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자유롭다라는 거죠. 팔라듐에 대한 수요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는 촉매제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작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환경 인증 시험이 국제 표준 시험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친환경차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자동차 소재로 쓰이는 팔라듐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팔라듐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은 공급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팔라듐을 글로벌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팔라듐 생산의 그 대부분을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두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75%가 몰아서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한정적인 가운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팔라듐 가격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 투기적인 수요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등락폭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우려감은 있겠죠. 때문에 따라주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라듐의 견조한 수요,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팔라듐 가격을 추가 상승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전통적인 투자 자산보다는 대체 투자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글로벌 투자 흐름들이 좀 감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자산이 있지만 그중에서 팔라듐 관련된 자산도 대체 투자 자산 중에 하나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4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기사 내용인데요. 어린 시절에 그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해보신 기억 모두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잔돈을 저금할 수 있는 저금통 시스템을 금융 서비스 사이버상에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주요 특징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카카오뱅크 저금통 서비스인데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입출 계좌에 있는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그 다음 날 오전 저금통으로 자동으로 이체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그 저금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이제 저금통으로 그 잔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10만 원까지 연 2%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춰진 상황에서 연 2% 정도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소액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 저금통 서비스는 주로 이제 20, 30대 그 젊은 층을 노리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금액에 따른 이미지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한 금액을 볼 수는 없습니다.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저금했을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배를 가르기 전에는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비스로도 그대로 구현해서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누적 금액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합니다. 몇천 원 정도가 모였을 때는 뭐 PC방 1시간 이용 이미지, 그 다음에 몇만 원 정도였을 땐 뭐 홍삼, 그리고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됐을 때는 제주 항공권까지 그 금액에 맞는 이미지가 형상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
이미지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축에 재미의 시스템을 더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상품 판매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포인트는 서비스 해지나 출금이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다만 해지나 출금을 할 때는 반드시 전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저금통을 가를 때 뭐 일부만 출금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배를 가르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카카오뱅크 이용자 추이를 보시면요. 그 출범 첫날에는 약 24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1,100만 명까지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용자 수만 증가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뭐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금융업체들이 이렇게 차별화된 아이디어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좀 빛을 발할 때 금융업체들이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제 다른 야심도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이용자 대부분은 아직까지 기존 은행을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카카오뱅크의 지위를 보조 은행이 아니라 주 은행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융업체 같은 경우 뭐 오프라인 은행업체의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요. 온라인 은행업체, 인터넷 은행업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업황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로는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기 위한 전략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야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전에 내놨었던 그 26주 적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90만 계좌를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금통 서비스도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카카오뱅크의 행보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둔 경계감이 반영됐고 또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 심리가 반영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약간 답답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모멘텀이나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선별적인 매매에 주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